렉서스 RG4502입니다. 렉서스에서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인데요. 그 완성도가 역시 렉서스다운 모습이죠. 날카로운 느낌들은 최근 나온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측면에서 보면 차량이 절대 작은 차량이 아닙니다. 전체 크기에 비해서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생각보다 긴 편이 아닌데요. 휠베이스도 넉넉하지만 역시 이 승객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18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35, 60, 18이고 뒤쪽은 255, 55, 18입니다. 날카롭고 파격적인 디자인은 앞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최근 출시된 프리우스 신형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거부감 없고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쪽에 스포일러가 조금 독특한데요. 앞에서부터 넘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테일게이트 이 뒤쪽 끝부분이 엣지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뒤쪽의 다운포스를 충분히 고려한 모습입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 살짝 누르면 동작하고요. 렉서스답게 소음이 크지 않고 뒤쪽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보면 꽤나 깊지요. 여기에 케미컬이나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시면 좋고, 역시 패드가 두툼하고 공명음 뒤쪽에서 울리는 거나 이 넘어오는 바닥 쪽에서 넘어오는 잡소리들 잘 잡아줄 것 같아요. 수동으로 손잡이도 꼼꼼하게 챙겨놨고 버튼 누르면 다시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의 전통적인 렉서스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렉서스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은 유효하고요. 이 소재 같은 것들이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만져봤을 때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 같은 것들 너무 좋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갖춰 놓고 있고요. 도어 개폐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일단 버튼을 살짝 누르면 여닫을 수가 있고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렉서스 폰트 돼 있고요. 레터링 돼 있고요. 시트가 럼버 서포트가 2웨이예요. 시트 형상 자체도 그렇고 앉았을 때 착자감 모두 다 좋은 편인데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각도 적절해서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괜찮았고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 터널은 아래쪽에 공간을 조금 더 배려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차는 조수석에 보시면 별도의 수납함이 없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풋레스트 되게 널쩍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릎 에어백을 갖추고 있고 적외선 워머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 누르면 동작할 수 있고요. 시트 메모리가 도어에 있지 않고 이쪽에 3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A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른 렉서스의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썬루프가 좀 독특한데요. 안쪽에 커튼이 없고 유리를 투명하게 했다가 지금처럼 이 반투명하게 했다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UV 커팅도 꽤 괜찮고요. 열차단도 좋은 편에 속하죠. 시동은 버튼 방식이고 클러스터는 최근 나온 다른 렉서스 차량들과 동일한 선택을 한 듯 싶습니다. HUD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 폰트라든가 해상도 같은 거 모두 좋고요. 스티어링 휠 이 위쪽에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컨트롤이 됩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위쪽에 있고 화면이 큼직해서 조작이 굉장히 편리했고요. 이 메뉴 구성도 간단하고 최근 보면 렉서스가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AWD의 이 구동력 배분도 확인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는 여기에서 버튼 형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얼 방식으로 공조장치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같은 성해 제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물류 버튼 만들어 놨습니다. 뷰를 누르면 카메라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뷰도 보여주고요. 어라운드 뷰 물론 돼 있고 뒤쪽에 전통적인 방식의 후면 주차할 때 보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있고요.
이 기어는 버튼 타입으로 여기 P는 버튼이고요. R하고 N, D는 이렇게 뒤트는 방식, 조우 셔틀 방식을 채택해 줬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그리고 암레스트 각도 적절하고 이 공간도 꽤나 깊이나 이 넓이 같은 것들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납이 없어요. 조석 수납이 별도로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내장재들 질 굉장히 좋고 이 선바이저가 되게 두툼합니다. 그리고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 조절 가능하고요.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얇고 거울이 광각 처리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유리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이중접합 차음줄입니다. 앞좌석하고 같은 형태로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 버튼도 되고 잡아당길 수 있도록 도어 개폐가 가능하죠. 뒷좌석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각도라든가 안장 편안했고 바닥 공간 좀 보세요. 완전히 평평하고 앞쪽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헤드룸 공간도 디자인에 비해서는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 컵홀더는 오픈 타입인데 요거는 렉서스 정도 되면은 차량 가격도 있고 사용할 때만 여닫을 수 있게끔 여기서 슬라이딩 되거나 그런 형태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에 뒤쪽은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최근 렉서스의 트렌드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 메인 AVN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여러 차량들에서 공유하고 있어서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보면 여느 전기차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찰지고 쫀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셋업이나 승차감에 있어서는 이 차의 가격대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조금 높지만 렉서스에서 만들면 역시 전기차도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 느낌, 내려올 때 이 뒷마무리 같은 것들도 깔끔하죠. 회생제동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강도 조절도 조절이지만 부드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이질감 없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이 71.4인가요? 3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377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물론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410에서 420 정도까지는 주행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 같은 것들 민감하고요. 브레이크는 렉서스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이 담력이 꽉 잡아주면서 꾸준하기 때문에 든든한 맛이 좋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100%,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WC 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코너링 같은 거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 보면 확실히 조금 더 날카롭고 민감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렉트4라고 하는 전기 모터를 활용한 AWD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앞쪽하고 뒤쪽의 무게 배분은 각각 0에서 100까지, 100에서 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전륜 모터는 150kW고 후륜 모터가 80kW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균형 같은 것들도 잘 설계가 된 듯 합니다. 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는 복합 기준으로 kWh당 5.4kg고요. 도심에서는 5.8, 고속도로에서는 4kg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6kg 정도는 유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의 전비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국내 도로 환경에서라고 하면 4계절을 다 나고 나서 평균을 내봤을 때, 평균치를 냈을 때가 조금 실생활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채택돼 있어서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은 거슬리는 것 전혀 없고요. 시속 80km대에서 100km까지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SUV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A필러가 날렵하게 승용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날렵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찰음이나 이 풍절음 같은 것들도 크게 발생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유리가 많이 누워 있어서 안쪽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웃사이드 미러를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이 깃발 타입으로 고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에도 창이 조그맣게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이 앞쪽에서 느끼는 개방감 같은 것들 좋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도 이 광각 처리도 광각 처리지만 끝부분은 광각 처리 잘 돼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미러 크기가 길이나 이 높이나 적절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답답함은 없습니다. 모드는 총 5가지입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에코랑 노멀은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고요. 스포츠에서는 팍팍 치고 나가는, 순간적으로 이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토크감이 아주 제대로 걸리는 것 같아서 운전할 때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과 함께 좀 스포티한 맛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타 시스템 출력은 312마력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200마력대 후반에서 300마력을 넘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이 토크감이 발끝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차로 정속 주행을 하거나 좀 얌전하게 운전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까지 컨비네이션 돼 있고요. 차선 유지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정중앙으로 아주 유연하게 잘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운전자가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AWD 차량들, 전기 차량, 내연기관이랑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구동력 배분을 보면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앞쪽이나 뒤쪽에 조금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RG4502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이다라고 하면 앞뒤에 구동력 배분 모니터링 상으로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상으로 보면 앞뒤가 정확하게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가속을 하거나 코너링을 하거나 하면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균질하게 이 구동력 배분을 해주고 그립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다시 한번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무게선 히팅이 운전석 이 아래쪽 그리고 조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메이커 측에서는 약 1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동하고 나서 무릎에서 느끼는 따뜻한 느낌 같은 것들은 한 키자마자 바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아주 스마트하고 괜찮은 옵션인 것 같고요. 스도 2m 80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차량 덩치가 크지만 운전할 때 이 차량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조금 거추장스러운 그런 느낌들은 없고요. 실제보다 운전할 때 체감하는 이 차량 크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느낌은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앞쪽에 앉았을 때는 윈드실드가 조금 누워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뒤쪽에 앉으면 실내 때도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공간이 좋죠. 조금 작게 잡힐 것 같긴 한데요. HUD도 큼직하고 이 해상도도 좋고 컬러 구성도 눈의 피로도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는 컬러 구성을 하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 같을 때에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시간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시트가 기본적으로 형상 자체가 굉장히 편안했고요. 오븐 타입이라서 조금 여름에 덥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통풍 시트 성능이 등받이 쪽이나 안장 쪽에 골고루 잘 퍼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2단 정도만 해도 사실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럼버 서포트가 4A 타입이 아니고 2A 타입이라서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시트 형상 자체가 좋아서 그 부분은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렉서스에서 기존에도 유지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내연기관 베이스 모델이었지 순수 전기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RG 같은 경우는 ETNGA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렉서스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 렉서스가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고, 서스펜션의 셋업이나 이 요소의 디테일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같은 것들은 전기차에 와서도 유효한 것 같고요. 동급의 전기차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진 않거든요.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코너링 같은 거 해보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쫀득하고 찰진 승차감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코너링에서 이 그립도 그립이지만
밸런스 같은 것들이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배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에서 내연기관 이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보다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런 장점을 사용하면서도 아주 이 밸런스 좋고 기존의 내연기관 오너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승차감을 적절하게 제대로 잘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후륜 W15이 좀 특이한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코너링 돌아 나가 보면은 이게 이 SUV거든요. 전기차라고 하긴 합니다만 SUV 컨셉에서 이 정도의 날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가격대가 살짝 높은 이 차의 가치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날이 굉장히 더워서 이 썬루프가 이너 커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내리쬐는 햇빛 같은 것들이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기능이 있어서 유리 자체에서 이 UV 커팅해주는 기능하고 열도 좀 많이 차단을 해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실내가 많이 뜨겁거나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굳이 약간 어색한 내비게이션 메이커 측에서 고집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렉서스는 예전부터 이 아틀란 맵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색함도 없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었고 인터페이스 자체도 차량 컨셉에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거부감을 갖지 않을 익숙한 인터페이스 아주 괜찮습니다. 네, 이상 렉서스 RG4502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